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2월 13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앞에는 사실 큰 뇌관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28일 투표를 앞두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특검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일반 국민의 70% 정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특검이 실시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마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최근에도 뭐 명품 명품 백, 크리스찬 디올 그니까요. 300만 원짜리 명품 백 그 함정을 파놓고 명품 백을 건네주는 장면을 좌파 유튜브에서 연출을 했죠. 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루머들이 계속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한번 파헤쳐보자. 이런 심정에서 한 70% 되는 국민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특검법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냥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그냥 행사해 버리면은 이것도 역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많은 분들이 국민 중 많은 분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장치를 하나 마련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겠죠. 그 장치가 지금 정가에서 여의도 정가에서 그리고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언론계에서 그 장치가 하나 제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감찰관이죠. 특별감찰관. 박근혜 정부 때 이 특별감찰관제가 도입이 돼서 이석수 감찰관 한번 임명을 했었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것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5년 내내 특별감찰관 없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그리고 고위 참모들, 대통령의 고위 참모들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것을 두지 않았습니다. 법에는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특별감찰관이 없었기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에 8개 부서가 동원이 돼서 개입을 하고 불법 개입을 하고 조국 사태 또 민정수석인데 그 위원회 방지하지 못했고 문다혜 씨 문재인의 딸 문다혜 씨 일가족의 태국 이주 이런 부분도 이혹투성인데 제대로 감찰을 하지 못했죠. 자, 그 상황에서 5년을 지나왔는데 이제 1년 7개월 된 윤석열 정부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제를 적극적으로 다시 재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임명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여론에 좀 부응하지 않겠느냐. 특별감찰관제. 그리고 아울러서 제 생각으로는 제2부속실 이 부분도 상징적으로 다시 부활을 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 공적 활동에 대한 이 공식 그 규정에 의한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건희 이 특검의 그 핵심은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이건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찰에서 1년 넘게 파헤치고도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총선 목적으로 이 특검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상당한 국가적 낭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게 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70%의 국민이 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8일 날 표결에 붙여지는데 자, 이 특검법이 이 내용이 상당히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내용이 논란거리인데 뭐냐면은 특검은 원래 여야가 합의해서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낙점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본인들이 가반수니까 발의하고 통과도 막 시키겠죠. 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당만
특검 2명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상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특검팀 규모도 100명, 최순실 특검 때 105명인데 그게 버금가는 규모. 그리고 이것이 매일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최순실 특검 때 박용수 특검에서 매일 브리핑을 했죠. 그래서 여론을 계속 악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는데 이것도 수사 상황을 사실상 뭐 생중계하듯이 매일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민변 출신이나 이런 사람이 특검을 맡을 텐데 그러면 그쪽에서 그때 총선 상황에 맞춰서 특히 이것이 12월 28일에 통과가 되면은 바로 1월 준비 단계를 거쳐서 총선 직전 2월쯤부터 활동을 막 시작을 합니다. 그럼 총선 넘어서까지 활동을 하는데 그 총선 중요한 기간에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뭐 수사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막 이 생중계 하듯이 막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선 일정에 맞춰서 그 조정은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민주당과 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특별검사. 그리고 이 내용은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주가 조작을 파헤치겠다 뭐 이런 주장이었는데 수사 범위가 주가 조작 등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이렇게 해놓으면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건 외에 코바나 컨텐츠, 뭐 협찬 이런 것들 또 대선 때 논란을 막 불을 붙였던 시비를 걸었던 뭐 학력 그 과장 뭐 이런 문제, 경력 과장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꺼내들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함정을 팠던 그 명품백 문제까지 다 해서 망신 주기를 막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생중계하듯이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총선 이슈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국민의힘은 거기에 방어하느라 그 진실과는 상관없이 그런 의혹이 일파만파로 막 번져나가겠죠.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리고 특히 지금은 언론 환경이 여전히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막 퍼나를 겁니다. 그러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함정을 다 파놓고 함정을 덫을 깔아놓고 이 민주당은 이것을 계속 거부하면은 뭐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국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씨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들이 파놓은 이 덫을 자랑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 씨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에 의해서 거부당할 것이고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파놓은 덫이죠. 그래서 이 덫에 그대로 다 알면서 걸려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특별감찰관 제도입니다.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라 이런 그 보수 우파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오늘 조선일보에서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칼럼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뭐 묻은 개가 겨우 묻은 개 탓하기 전략으로 일관을 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김건희 리스크를 더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정치의 한심한 꼴에 넌더리를 내며 중도층이 다 이탈을 해버리면 양쪽 다 해서 중도층이 이탈을 해버리면 집토끼 숫자가 큰 민주당이 이득을 본다는 계산이다. 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같이 혼탁하게 만들어버리자는 거죠. 그 혼탁한 전략으로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래전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딱 총선 일정에 맞춰서 이번 달 28일에 통과시켜서 본격적으로 연초부터 특검을 활동을 시작하게 만들자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김건희 리스크가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되고 블랙홀이 되는 것이 확실한 시점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은 뭐 일부에서 또 민주당이 그런 여론전을 펼치겠죠. 자기 배우자 보호하려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또 일부 국민들은 거기에 동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70%가 무조건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는 절차를 밟자는 겁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런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데 임기는 3년이고 중임을 할 수가 있고 한 명의 특별감찰관 보 그리고 10명 이내의 감찰 담당관을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20명 이내의 한도 내에서 감사원, 대검, 경찰청, 국세청 이런 여러 기관의 공무원들을 파견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 이 특별감찰관에서 하는 일이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사촌인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혐의가 포착이 되면 검찰에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도는 당장 28일에 맞춰서 임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가 있죠. 국회가 먼저 15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은 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사흘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에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는데 지금 28일에 표결이 되는 그것을 통과가 될 텐데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시점에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할 수는 없죠. 그 시일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별 담화 형식이든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이 국회에 협조를 요구하는 국회에서 빨리 3명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협조를 요구하는 그 방식으로 지금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어차피 전임 문재인 때는 재임 기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또 신랄히 비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도 10억 원이 이미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건희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선언을 하면은 그 거부권에 대한 어떤 역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막 제기를 할 텐데 뭐 허위 사실이 상당수겠죠. 그렇게 좌파 진영에서 계속 제기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방탄도 될 수가 있다. 또 필요하면은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적 영역으로 넣어야 된다. 자, 그런 말씀까지 아울러 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